이거를 사실 본인이 만약에 이 땅을 발견하면은 절대 주변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같은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 이 산지연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 산지를 대대손손 그냥 갑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동산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연금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호응에 보답하여 부동산 연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고요. 저번 시간에는 농지연금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주택연금 이 세 가지 장단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겁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연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게 5년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60세부터인데 주택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은퇴 준비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자기 집으로 담보로 그러니까 매매하지 않고 거기서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주택연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꼭 그 집에서 평생을 거주해야 된다는 단점이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사도 갈 수 있는데 이사 못 가고 평생 산다는 게 그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이고 매매가 안 된다는 거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주택연금을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생소한 산지연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산지연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산지연금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야,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대신 조금 틀린 거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은 평생을 받을 수 있는데 산지연금은 최대 10년까지 좀 아쉬운 이 산지연금인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분할해서 준다는 거 하나 특이한 게 감정가의 40%를 먼저 선지급하는 게 바로 산지연금입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만약 산지를 신청해서 된다고 하면은 1억 중에 4천만 원 먼저 받으시고 나서 6천만 원을 10년으로 분할해가지고 10년 동안 한 달에 60만 원 정도씩 매달 이렇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경매로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 매물로 받으시면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싸게 잡아야 되니까요. 주택이건 산지건 농지건 경매로 싸게 반값 더 이하로 30% 이하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산지연금의 장점이 산지는 특히 더 반의 반값까지 떨어진다는 걸 잘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농지는 사실 반의 반값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하자 있는 물건이어야만 되는데 산지는 하자가 없어도 반의 반값까지 떨어집니다. 대신에 평수가 좀 커야 됩니다. 금액도 크고. 이해되시죠? 농지는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예를 들면 30km 이내의 농지만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데 산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방 어디든 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맹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농지연금도 이제 저번 시간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대상은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이제 제한은 농지인이 돼야 되고 대신에 농지인도 본인이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업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5년 동안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할 필요는 없고 5년을 충족하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자기 본업하면서 농사를 좀 짓는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5년을 꼭 충족하셔야 되는데 만약 일반 농지를 사서 신청하는 거는 즉시 신청이 되는데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2년 이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20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예전에는 경매를 취득해도 취득하자마자 바로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년 이후에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로 이제 말씀드리면 산지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낙찰 받고 바로 다음날 산지연금 신청한다고 하면은 바로 된다는 게 이 산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산지연금의 가장 큰 단점이 농지연금은 좀 수월하게 웬만한 땅은 다 된다는 건데 이 산지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 산지는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산지를 종합해보면 그 많은 산지 중에 산지연금 받을 수 있는 땅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 많아야 20%,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 산지를 다 보셔야 되고 매주 매일 볼 필요는 없고요. 매주 한 번,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투자하셔가지고 그 경매 물건을 보시는 습관화 하셔서 가끔가다 이렇게 산지연금 받을 수 있는 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을 수 있는 산지의 조건이 국유림에 적해 있거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청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내용이 옆에 땅이 국유림에 둘러싸여 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옆에 땅이 개인 땅이 아니고 옆에 산이 국유지 붙어 있으면 더 산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옆에가 다 개인 땅이면은 사실 조금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옆에 땅이 원래부터 국가 땅이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바로 옆에 땅이기 때문에 매입할 의지가 더 있겠죠. 그 점을 명심하시고 웬만하면은 그 옆에가 국유지일 때가 더 산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지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산지연금을 더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포장도로가 아니더라도 임도라고 하죠. 임도. 비포장 도로인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비포장길만 있으면 더욱더 연금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농지연금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300만 원입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사실 300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평수가 좀 커야지 산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평당 4,0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1000평 이상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평수 큰 거를 또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물건을 보시더라도 산이라고 꼭 큰 땅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실 작은 땅이 많습니다. 10,000평대 넘는 거는 물론 금액이 좀 커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싼 땅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지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다롭지만 잡을 수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사실 이 산지연금은 워낙 산지연금에 해당되는 땅이 좁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본인이 만약에 이 땅을 발견하면은 절대 주변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같은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 농지는 워낙 선택권이 많으니까 그런 게 상관없는데 산지연금에 받을 쌍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본인만 알고 조용히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소문내면 안 됩니다.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수령액 신청 방식이 있는데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90%, 공시지가의 100%,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감정가 기준으로 90% 받는 게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땅이 떨어져서 1억에 낙찰됐지만 중요한 건 감정가가 3억이라는 겁니다. 3억에 90%면 2억 7천이죠. 2억 7천에 대한 금액으로 우리가 매년 종신형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억 기준으로는 월 100만 원, 평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3개만 땅을 가지면은 평생 300만 원. 농지연금은 좀 아쉬운 게 3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건데, 평생 딱 맥시멈 300만 원입니다. 대신에 부부 합산 600만 원. 그렇게 해서 농지연금은 감정가의 90% 산정을 하고요. 산지연금은 계산법이 좀 틀립니다. 산지연금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평방미터당 1,000원 꼴. 결국은 한 평에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굳이 좋은 땅을 산지연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대한 싼 땅을 하셔야지 산지연금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산지연금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좀 활용하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농지연금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만 산지연금도 일단 잘 찾아놓는다고 하면은 사실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300만 원 받고 산지연금 100이든 200이든 300을 받고, 그럼 두 개가 플러스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경매물건을 제가 검색하라고 했죠. 맞게 농지연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3개 체크하고 하나 더 체크할 게 임야를 체크하시면 어차피 농지 보는 김에 산지 연금 받을 땅도 같이 찾으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찾으면 시간이 효율적이지가 않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산지연금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방안으로 보시고요.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을 보시면 둘 다 계속 강조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싸게 잡으셔야 된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매만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매. 대부분이 공매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쉽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매도 좋지만 공매도 무조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산지연금을 사실 조심해야 될 거는 낙찰 받고 나서 이 산지연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 산지를 대대손손 그냥 갑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입찰하기 전에 산림청에 전화하셨다. 이 산지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화하셔가지고 몇 번지다 산을 갖고 있는데 이 산지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아마 보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능하다고 또 안심하면 되는 게 아닌 게 꼭 이게 그 부서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가 됐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가능은 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미 다 써버렸거나 올해 예산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꼭 공무원을 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낙찰을 받으셔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공제연금, 산재연금, 주택연금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당연히 땅꾼이기 때문에 저는 농지연금을 가장 제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연금, 주택연금 순위를 매기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막연하실 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연하지만 제가 다음 영상 때 제가 직접 농지연금, 산지연금 받을 수 있는 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을 찾아야 되는지 꼭 그때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